맛있는 음식과 맛깔스러운 이야기가 주말 저녁 식탁을 풍성하게 채웁니다. 식탁 위의 인문학 음식평론가 박정배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전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비빔밥이나 한정식을 떠올리게 되지 이 메밀면을 만나보는 건 기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전주에 가면 저도 참 놀랐는데 네. 이상한 음식들이 꽤 있어요. 서민적인 음식들이 꽤 그래요? 있는데 네. 사실 전주하면 우리가 음식의 그냥 수도 같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가면은 이 메밀 냉국수를 많이 먹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할 거야. 야, 그 메밀 냉국수 2개로 바꾸면 냉면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냉면이죠. 네. 다른 냉면입니다. 어떤 냉면이냐면 일단 메밀 냉국수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전주 분들은 이렇게 잘 안 부르고 네. 소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렇죠. 일본식 음식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소바와 냉면의 차이는 뭘까? 궁금하죠, 여러분. 네. 그거는 가장 극명히 갈리는 거는 뭐냐면 면이 다릅니다. 면이 모양이 다릅니다. 모양이요? 예. 네. 우리나라 냉면은 네. 밀어서 뽑아내잖아요. 네. 그 면이 동글동글해요. 아, 그렇죠. 근데 일본의 소바는 칼로 자르잖아요. 아, 각이죠. 사각형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메밀 소바는 당연히 메밀 냉국수는 일본식 사각형 면을 씁니다. 그렇네요. 예, 그게 이제 가장 극명한 체계라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되면 재밌는 거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 소바라는 단어 자체는 무슨 뜻이냐면 예. 모서리 각진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메밀은요 모양이 삼각형으로 돼 있어요. 각이 딱 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은 동그랗잖아요. 보니까 예. 그런 차이가 굉장히 나기 때문에 거기서 온 이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전주에 계신 분들은 일본식 면을 받아들이면서 완전히 그거를 전주식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소바 먹을 때 이렇게 네. 찌유라는 거 찍어 먹잖아요. 이렇게 그죠? 예, 간장같이 양념에. 굉장히 짜거든요. 그거. 짜죠. 거기다 푹 담가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한국 살짝 찍어야 사람들 돼. 안 맞거든요. 네. 한국 네. 사람들은 국물에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식으로 국물에다가 그거를 국수를 각진 국수를 더 먹는 거죠. 예.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일본의 그 찌유는 뭐 가다랑어포 이런 거 쓰거든요. 네. 한국의 육수를 내는 데는 몇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이것도 냉면하고 갈리는 지점인데 네. 냉면의 육수라는 건 동치미 아니면 소고기를 기본으로 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또 그게 아니고 우리의 나라에서는 멸치나 다시마 씁니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내륙 지방에서 전부 멸치를 먹었잖아요. 멸치 육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국수 먹을 때 멸치 육수에다 많이 먹지 않습니까? 네. 그 문화에다가 메밀이라는 그 각진 면만 일본 걸 받아들인 케이스. 완벽한 정말 이 한국화, K화, K푸드화 이런 거지 이런 거죠 보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주 이 메밀면만의 확연히 다른 고유한 개성이 있다는 건데 예. 그러면 이 지리적 공간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메밀이라는 냉국수 자체가 이제 아까 각지다 그랬잖아요. 예. 일본 영향이 살짝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어딜 봐야 되냐면 우리나라의 쌀 그 당시 전라도 쌀에 가장 수탈이 많이 나갔던 곳이 군산입니다. 군산. 맞아요. 그죠? 군산이랑 전주랑 딱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군산 통해서 들어온 일본식 문화가 전주 분들의 아주 오래된 식문화 속에 녹아들면서 탄생한 문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 군산이 아니라 말씀하신 이제 전주에서 이런 식문화가 발달이 된 건데 전주 이 메밀면만의 좀 역사적 뿌리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기록이 있어요. 아, 맞습니다. 예. 그 18세기 후반에 그 미국 공사관의 해군 무관 조지 클레이턴 포크라는 사람이 쓴 기록이 있어요. 예. 전라도 그 관찰사하고 식사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적어놨냐. 당연히 영어로 적었을 거 아닙니까? 네. 영어로 뭐냐면 베르미첼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베르미첼리. 네. 이게 뭐냐면 이태리 말 파스타 중에 하나인데 긴 국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쌀국수를 얘기할 때는 라이스 버미셀리라고 그러거든요. 같은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메밀로 만든 베르미첼리가 있었다. 그게 뭐겠어요. 메밀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잔치에는 우리가 밀가루를 많이 썼는데 이 전라도 여기에서는 전주에서는 이거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유가 있는 게 사실은 진주, 전주 이런 옛날에 그 굉장히 행정이 발달한 도시에는 슬픈 얘기지만 기본이 있었잖아요. 기본. 기생이 있었잖아요. 평양이 냉면이 발달한 이유도 그런 게 있는데 예. 저는 이게 마찬가지 이유라 보거든요. 그래서 메밀면이 상당히 발달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메밀의 오랜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일본 문화가 약간 결합이 됐을 때 그걸로 완전히 K푸드화 시켜버린. 그때는 K가 아니라 C겠네요. C 그죠? 조선푸드 C푸드화 시켜버린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참 너무나 재미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보니까요. 아, 근데 이제 말씀하셨지만 일본식 소바는 이제 찍어 먹는 거라면 그렇죠. 한국은 이제 국물 형태의 메밀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국물의 민족이잖아요. 예. 그 이유는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국물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조화와 화합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음식을 우리가 오미 조화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오미. 중국에서 가장 고유한 음식이 가장 최고로 치는 음식이 뭐냐면 5가지 맛이 조화롭게 어울릴 것. 근데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냉면을 보세요. 위에 우리가 달걀 올라가죠. 이렇게. 예, 예. 근데 그 달걀을 이렇게 하얀색을 엎어놓는 게 아니고 이렇게 노란색이 보이게 하죠. 네. 이게 뭐냐면 오미 중에서 가운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게 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만약에 오미 중에 3미가 있는데 1미가 부족해. 그러면 거기다가 꿈이나 고명을 부어서 맞추는 건데 예. 그게 형태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맛적으로 가장 좋은 건 뭐냐? 맛적으로는 오미가 조화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조화의 메인 음식은 뭐냐? 탕인 거죠. 왜? 탕. 넣어서 끓이니까 그 안에 모든 게 우러나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게 주나라부터 시작된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가장 잘 받아들인 나라가 바로 조선이었던 겁니다. 아. 그래서 탕밥 문화는 음식을 많이 먹기 위한 문화도 있었지만 예.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런 조화를 위한 음식이다. 네. 그래서 한국인의 음식에 국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런 조화적인 철학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군요. 예. 앞서 이제 가다랑 어포 육수 대신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는 멸치 육수를 선택을 했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또 이 구수하고 고소 맛도 나는데 전주 메밀면 같은 경우는 또 달콤한 국물 맛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조선 시대는 설탕을 안 먹었거든요. 안 설탕. 먹었는데 19세기, 20세기 되면서 설탕을 먹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 설탕은 비싸고 귀했죠. 저 60년대, 70년대 제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아주 좀 좋은 날은 설탕 한 푸대 가져온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너무 귀했기 때문에 네. 거기 설탕에다 제가 밥을 찍어 먹은 적도 있고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왜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60년, 50년 이때부터 한국 사람들이 설탕을 넣어서 먹는 거는 귀한 음식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예. 전라도에서는 그 음식 풍속이 남아있고 특히 전라도의 음식 중심인 전주에 그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있어서 지금도 이쪽 지역 가면 다 콩국수든 아까 메밀국수든 또 매운 거 비빔면이든. 비빔면 다 예. 설탕을 쳐서 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설탕이라는 것이 또 손님을 환대하려는 잘 대접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거네요. 그게 제일 크죠. 예,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또 메밀면에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간무, 무즙이라고 하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좀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추냉이를 많이 쓰죠. 보통 우리가 네. 먹을 때 소바에서는. 네. 근데 그건 사실 너무 싹 하고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무는 이렇게 싹 이렇게 품어주는 게 있고 무가 가장 좋은 건요. 우리나라 김치의 메인이 옛날에 배추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요? 무김치였습니다. 아. 오래된 거였고. 네, 석박지 하듯이. 그렇죠. 그리고 무는 소화가 정말 잘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타민 C가 너무너무 많죠. 그러니까 두루두루 쓰임이 많은 아주 그냥 그죠? 예. 그런 거기 때문에 먹는 그 무는 또 강하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지혜롭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보니까요. 예. 그렇군요. 아, 이렇게 소화까지 생각하는 그런 이 무즙이었고요. 또 전주에서는 이 메밀면 노포들이 전주식 콩국수 발전에 기여를 했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주에 가면요. 네. 재밌는 게 이 아까 말한 그 냉메밀국수 집을 가게 되면 네. 전부 다 콩국수를 팝니다. 아, 같이요? 콩국수 파는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 메밀면을 일부러 여기서는 또 이렇게 새까맣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겉껍질이 많이 들어가면 까매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이제 바탕은 콩국수가 들어가니까 하얗죠. 네. 흑백 필름 무는 느낌이에요. 보니까 대비가 엄청납니다. 보니까 아, 하얀 그릇에 콩국물에 새카만 면이 딱 올라와 메밀면. 있는데 보면 식욕이 확 살아납니다. 보니까 오 마이 갓 이럴 수가 있어. 이게 뭐야 이게. 아. 근데 먹어보면 맛있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전주에 가면 사실 저는 그 요즘은 그 인스타 유행하잖아요. 네.
사진 찍기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안 먹어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궁금해집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박정배 작가님이 추천하는 전주 메밀면 3대 맛집 어디로 가볼까요? 예, 그 제일 처음에는 그 전주 중앙동에 자리한 시옷 집인데요. 이 집은 무려 1955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많은데 진짜 높으네요. 어마어마합니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는 그 절대로 그 겨울에 가시면 안 됩니다. 왜요? 3월에서 10월까지만 운영을 하시고 예. 11월부터 2월까지는 문을 닫습니다. 대구에 가면 냉면집들이 똑같이 하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필요 없어. 뭐 먹지도 않는 거 우리가 왜 팔어. 하지만 더울 때는 먹어.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거기가 지금 저희가 이제 8월 말 아닙니까? 예.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 5시짜리. 그래서 한번 꼭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여기는 딱 냉메밀국수 하나만 합니다 보니까. 엄청난 집이고요. 예. 당연히 아까 이제 그 말씀드리던 그 멸치, 특히 거기랑 밑에 있는 여수통영산 멸치를 쓰고 기장 다시마를 해가지고 이 육수 자체가 먹으면 한국이 이런 고급스럽고 우아한 맛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냉면 육수는 소고기랑 돼지고기 중심이잖아요. 예. 달라요. 여기 싹 감칠맛 덩어리가 올라오는데 해산물 육수, 바다 향이 쫙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이기 때문에 꼭 이 집은 가시면 꼭 한번 가시길 제가 좀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겨울철에는 문을 닫는 시옷 집이었고요. 두 번째로 소개해 주실 집은요? 예, 그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집인데요. 이 집은 기역집인데요. 예. 이 집은 사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집은 그 아까 말한 그 메밀국수도 유명하지만 콩국수도 유명한 집입니다. 보니까 제가 눈을 좀 망친 곳이 여기에 보니까. 왜요? 아니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그 국수가 있을 수가 있나?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이런 쪽에 느낄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집인데 이 집은요 면을 되게 잘 만들어요. 면이 쫄깃쫄깃하는데 너무 맛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 콩국물에 흑설탕을 수북하게 타서 줍니다. 그렇게. 흑설탕을요? 그러니까 이게 아셨지만 흑설탕은 약간 탄 맛이 좀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먹다 보면 이렇게 약간 그 탄 맛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이야르 바랭이라 그래가지고 예. 고기를 그 맛있는 이유는 예. 볶음밥 할 때. 예, 타기 때문에. 그렇죠. 단백질이 타면서 기름과 결합동이 마이야르 반응인데 예. 그게 진짜 우리 맛의 정점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딱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 콩국수도 꼭 한번 드셔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집이니까 한번 드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역집이었고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명가는 어디인가요? 여기는 이제 전주 한옥마을에 가면 사람들이 빠글빠글한 집이 하나 있어요. 예. 이 집은 원래 이제 칼국수로 유명한 집인데 예. 전주에 가면요 칼국집에 가면 여름에는 다 콩국수를 팔거나 이 같은 냉국수를 팝니다. 아, 냉국수를.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명한 집 가면 다 먹어볼 수가 있는데 네. 이 집은 이제 비읍집이에요. 예. 비읍집인데 근데 여기 아마 학생들의 성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전국에 엄청나게 많은 고치 식당이 생길 정도로 유명한데 이 집에서는 그 밴댕이와 말린 멸치를 가지고 한국식 냉국수를 내는 집인데요. 예. 쨍하고 시원하고 짭조름하고 달콤한 맛이 그냥 다 섞여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학생들이 좋아할 그런 기본적인 구성을 다 가지고 있는 원래 분식집으로 유명한 집이에요. 아, 그래요? 예. 분식집인데 먹어보면 이 집이 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분식집 중에 하나가 됐을까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음식의 레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가면 아까 말한 지금 우리가 저 메밀 그 냉국수도 좋고 그다음에 콩국수도 좋고 칼국수도 좋고 그러니까 국수 들어간 것들은 다 잘하는 집. 네, 그래서 가셔서 야 전주 사람들은 역시 그 국수 하나 먹어도 좀 레벨이 높구만 하는 게 나올 정도의 집이니까 여러분 꼭 가서 한번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명이 가서 골라 먹기 좋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 전주로 놀러 왔는데 설탕 넣어서 먹었다고. 네, 그렇죠. 말씀을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식탁 위의 인문학 박정배 음식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